창업하시기 전이랑 후랑 달라지신 게 있을까요? 그냥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금전적인 부분? 그게 좀 풍족해졌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창업하시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나요? 여기도 저희가 정말 많이 안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할 때 인테리어나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새 매장을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장님께서 쉬시는 날은 따로 네네. 있으신가요? 저는 자영업자는 뭐 이렇게 딱히 쉬는 날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삶에 녹아있는 그냥 일상 같은 거라서 뭐 따로 쉬는 날이나 이런 건 없어요. 몇 시에 출근하신 다음에 몇 시쯤에 퇴근하시나요? 늦게 퇴근할 때는 한 2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는 한 5시쯤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여기 인천 부평에서 9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플로리스트 허정목이라고 합니다. 여기 매장은 어떤 매장인가요? 파티룸이나 스튜디오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여기는 운영한 지는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파티룸이 시들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후에 다시 복구되셨나요? 요즘에 복구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처음 그런 규제가 있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를 좀 피해서 여기서 파티를 즐기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많이 계셨고요. 이제 코로나 규제가 생기고 나서도 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해서 이쪽 이 파티룸 공간은 거의 뭐 타격이 거의 없었다. 그럼 파티룸을 이제 창업하시려고 하셨었던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파티룸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그 고객분들이 뒷정리 정도? 한 90% 정도는 하고 가시는 편이라서 손이 많이 가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관리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창업하시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나요? 여기 창업하는 비용은 보증금이나 이런 인테리어 비용해서 한 2,000에서 한 2,500 정도? 와, 그럼 네. 수익률이 장난 아니네요. 좀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처음부터 오픈하자마자 좀 잘 되셨나요? 저희는 잘 됐던 것 같아요. 네네. 뭐 특별한 저희가 뭐 따로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진 않았는데 포털 사이트 정도에만 올려놓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간간히 조금씩 들어오더니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상위 쪽에 있는 편이라서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지금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오셨잖아요. 네네. 손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보통 전날에 쓰셨던 정리할 거 있으면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코로나나 그런 것 때문에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소독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고객분들 맞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이쁜데 네. 인테리어들은 어떻게 준비하신 건가요? 인테리어는 저희가 그냥 최대한 좀 따뜻하고 좀 포근한 느낌을 좀 내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주광색의 조명을 좀 써서 좀 편안한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좀 했던 것 같아요. 방문하기 한 30분 전부터 저희가 문자로 다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시고 이제 이용하시면서 많이 불편한 거나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요. 여기 공간에 관련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로 가시나요? 다음은 저희 그 꽃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꽃집은 거리가 네네. 가깝나요? 네, 여기서 걸어서 한 1분, 2분? 엄청 가깝습니다. 네. 창업하시기 전이랑 후랑 달라지신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냥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금전적인 부분? 그게 좀 풍족해졌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회사 다녔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창업하신 지는 총 얼마나 되신 건가요? 지금 창업한 지는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창업했던 건 꽃집이요. 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씩 더 이뤄갔던 것 같습니다. 꽃집 하면은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평소에도 꽃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니요. 저도 이제 보통 남자들처럼 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아예 없었고요. 네. 이제 저도 의도치 않게 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자 플로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남자 플로리스트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뭐 비율로 따지면 뭐 한 100명 중에 한 2~3명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하시다가 그때 당시에 흔치 않은데 플로리스트를 선택하신 건가요? 본래 직업에서 이제 전향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가 많이 보였었고 남자 플로리스트가 없기도 하고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서 도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꽃집이신가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 부평 이제 꽃들의 집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꽃집입니다. 그 외부에 있는 꽃들 소개 한 네.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네. 추운 겨울 외에는 다 밖에서 꽃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던 꽃들일 거예요. 뭐 장미라든지 버베라, 아니면 뭐 리시안셔스, 아니면 소국. 그러니까 보통 대중적인 꽃들이 많이 있고요. 좀 특수한 꽃들은 미리 예약이나 주문을 따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게 따로 구해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창업하시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나요? 여기도 저희가 정말 많이 안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할 때 인테리어나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있던 그런 가게를 인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권리금, 보증금 뭐 이렇게 대충 하면은 여기는 한 5천 정도? 그럼 여기는 월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성수기랑 비성수기가 좀 극명해요. 그래서 1년 평균으로 그냥 월로 계산을 한다면은 1000에서 1500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꽃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좀 괜찮나요? 어떻게 측정하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꽃집들 같은 경우는 2배 반에서 한 3배 정도 많이 남기시는 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한 꽃들을 만들어서 좀 더 가격을 더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꽃다발 같은 걸로 말씀드릴까요? 네네. 시즌마다 나오는 꽃들이 조금씩 달라요. 만약 가을이면은 가을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꽃들을 제작을 해드린다든지 이슈나 시즌에 맞춰서 그때 철에만 쓸 수 있는 꽃들을 많이 써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꽃을 구매는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도매 시장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보통 강남에 위치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꽃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양재 시장을 가는 편입니다. 팔리지 않고 시들거나 그러면은 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로스가 없는 편이고요. 이제 꽃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어떻게 재고를 적절하게 잘 사오냐가 관건이고요. 항상 다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꽃집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을 네. 몇 분 정도 고용하시나요? 2명에서 3명 정도. 그럼 요즘 같은 시즌에는 이제 한 2명 정도? 밥집은 거리가 얼마나 걸리시나요? 밥집은 그냥 차 타고 한 5분 정도? 새 매장 다 매우 가까이 있네요. 예, 아무래도 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운 게 제일 좋더라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새 매장을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자금누님이 도와주시면서 또 잘 운영을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잘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쉬시는 날은 따로 네네. 있으신가요? 저는 자영업자는 뭐 이렇게 딱히 쉬는 날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삶에 녹아있는 그냥 일상 같은 거라서 뭐 따로 쉬는 날이나 이런 건 없어요. 매장 3개 운영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이런 가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직원분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직원분들이 정말 뭐 다 돈을 벌어다 주는 식구분들이기 때문에 간혹 이제 그런 식구분들이 속을 썩이거나 하는 그런 부분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인력 부분이 제일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평소에 힙합 많이 들으시나요? 네, 힙합 좋아합니다. 느낌이라든지 이미지적인 부분이 좀 되게 잘 어울리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인생을 좀 약간 힙합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매장 3개 운영하시면 피곤하시진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피곤은 합니다. 피곤은 한데 한 3개 정도는 충분히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몇 시에 출근하신 다음에 몇 시쯤에 퇴근하시나요? 늦게 퇴근할 때는 한 2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는 한 5시쯤에 새벽 5시쯤에 출근하고요. 근데 그것은 꽃 사입하는 시간이 이제 밤 11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식당도 그런 식자재들을 아침 시장을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녁에는 웬만하면은 그 꽃시장을 갔다가 한 1시에서 한 2시 정도 사이 퇴근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한 7시 정도쯤에 또 장을 봐서 여기에 또 식자재 같은 거 갖다 놓을 거 있으면 갖다 놓고 중간에 낮잠도 안 주무시고 하시는 건가요? 낮잠은 약간 점심 먹고 좀 졸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분에 한 15분 정도 자면은 딱 좋더라고요. 9년 동안 하고 계신데 많이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이게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전처럼 그렇게 막 힘들거나 이런 건 없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젊었던 시절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밤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시장을 이제 새벽에 가야 되다 보니 좀 놀지도 못하고 해서 뭐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힘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또 사장 대표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또 더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 매장은 이제 밥집이신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군누님이 계시거든요. 자군누님이 좀 도맡아서 같이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3개가 다 다른 종목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다 다른 종목으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그런 파티로 임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사업 이런 부분이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5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긴 창업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었나요? 여기는 아무래도 좀 부지가 좀 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제 음식점이다 보니까 이런 주방기기 좀 그런 게 많이 들어갔어야 됐어. 2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월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2,500 정도? 그럼 한 마진은 몇 % 정도 나오나요? 마진율은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개 매장 중에 공간대여 쪽은 진짜 거의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거의 불로소득. 네. 그럼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저희 누님이 많이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100%라고 했을 때 20% 정도? 그럼 꽃집에 관여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 본업이 꽃집이다 보니까 꽃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인천 부평에 있는 꽃집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서울의 동대문 쪽, 서울 쪽으로도 좀 많이 좀 나가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젊은 나이부터 창업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창업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은 없으셨나요? 오픈을 하고 나서는 이게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만약에 음식점이다 그럼 맛이 정말 확실하다면은 분명히 알아주는 사람들이 점점 있고 그 단골들도 생기고 하면서 점점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없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항상 오픈할 때마다 그게 걱정이었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부분은 아예 싹 다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매장 자주 방문해 주시는 그리고 앞으로 방문해 주실 손님분들께 네.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저희가 운영하는 이 차부칼국수 같은 경우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언제든지 오시면은 그 유튜브 채널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서비스도 좀 넉넉히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꽃집도 만약에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면은 좋은 상품 잘 설명해 드리고 더 풍성하고 예쁘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대여는 공간대요 저희가 이제 뭐 샴페인 같은 거 제가 좀 몇 개 터뜨릴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불로소득이라고 무관심하신 거 아니신가요? 아예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인데 하실 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손님이 없더라도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신다면은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촬영하시면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되게 말씀을 잘 하시네요. 그런가요? 제가 좀 언변이 없는 편이긴 한데 과거에 좀 경험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남자 플로리스트다 보니까 다큐도 많이 좀 촬영을 한 적도 있고요. 성공한 뭐 경제 그런 관련된 잡지나 공중파 방송에도 좀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힘드셨던 점 없으셨나요? 전 직업이 원래 광고 기획자였거든요. 나름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부모님들한테 이제 플로리스트를 하겠다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어가지고 아무래도 외부적인 부분으로 힘든 것보다는 마음도 많이 흔들리고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그 부분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잘 되셨잖아요. 네네. 지금은 다행히 여러 미디어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고 지금 가정도 이루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믿고 대견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